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며칠 동안 생각해 봤던 것 말씀드립니다. 파이코인 이 사람들 화폐혁명 한다고 그랬죠? 기획자들하고 CEO들이죠. CEO들은 뭐 니콜라스 부부고 기획자들은 소셜 체인이라는 미국 법인이죠.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저는 뭐 할 게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번에 이제 대문 바뀐 게 이제 파이 광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오픈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파이 플랫폼에서 내가 사람들은 모아놓고 판을 깔아놨는데 돈 벌고 싶은 개발자들은 여기에 와라, 그거거든요. 앱을 잘 만드는 개발자들 너네들 여기 와라라고 판을 깔았어요. 세상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화폐혁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화폐혁명이 이제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그 이제 삼성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만났을 때 뭐 그 아버지는 뭐 자녀들한테 별로 얘기하는 게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해도 답도 잘 안 하고, 그리고서는 왜, 왜, 왜 이걸 최소한 세 번은 물어봐라. 세 번은 물어보면 실패 안 하고 다섯 번 물어보면 정말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이건희 회장이 그 큰 따님한테 했다고 그래요. 왜? 나이가 들으면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뭐 공부하면 왜 공부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좋은 학교 가려고, 뭐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고, 어,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폼 날라고, 돈 벌려고, 결혼하려고. 뭐 그랬다가 뭐 나이 들어서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일하는 법도 몰랐고 돈 버는 법도 몰랐고 사람들은 그때그때 바뀌죠. 근데 이 사람들 화폐혁명은 저도 이제 그런 게 이 사람들 화폐혁명 왜 하지?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지? 사실은 정말로 탈중앙화가 되려면 뭐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맨날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거진 출근 안 하죠.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가 사실 탈중앙화에 굉장히 가까운, 오너는 군림하나 통치하지는 않았죠. 실제 통치자는 따로 있었죠. 비서실장들. 삼성의 유명한 비서실장들 있죠. 소병의 실장이라는 사람, 뭐 이학수 실장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통치를 했죠. 정말로 탈중앙화 체제로 가고 있었죠. 파이코인 요번에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파이코인이 앞으로 가격이 오르는데, 이런 것 때문에 파이코인이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파이코인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거 파이 애드 네트워크를 보면 이게 개발자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개발자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니네 돈 벌고 싶으면 우리 메인넷에 들어와서 이렇게 테스트 앱도 있고, 이게 저 파이 커뮤니티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니네들이 앱을 만들어. 우리가 뭐 API, 뭐 SDK,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들 다 할 테니까 너네들 와서 만들어. 개발자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것을 냈죠. 우리 사람 굉장히 많고 우리 사람들 굉장히 충성적이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그래.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상장도 됐으니까 너네들 여기 와서 돈 벌어. 너네들 여기 와서 돈 벌어. 너네들이 잘 만들면 볼 사람들 엄청 많아.
우리 아주 조직에 대한 충성도들이 높아. 그건 무슨 소리야? 광고비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니네 광고 수입으로 돈 벌 수 있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이코인 수요층도 만들고 요번에.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왜 하느냐? 여기 이건희 회장이 왜라고 물어봐라. 그래서 저도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왜 할까 이제 본 거죠. 예.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사실 기아 자동차는 우리나라 뭐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슨 정치판에서 무슨 국민 기업이니 뭐니 하다가 기아 자동차 사태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IMF가 왔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또 이회창 후보, 최병렬 실장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나라를 말아먹었죠. 핵심은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몰고 갔죠. 뭐 정치권 게임에서. 그러면서 이제 기아라는 것이 현대로 넘어갔죠. 근데 기아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피터 슈라이더라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성공했죠. 이 사람은 뭐 아우디 디자이너 했고요. 폭스바겐 디자이너로 해서 아우디와 독일의 자동차 디자이너예요. 이 사람이 와서 기아 자동차를 디자인해 갖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공을 했죠. 이런 사람 보게 되면 정말로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증권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저희 아들도 이 사람을 알더라고요. 그 메리츠 증권 대표를 4연임이나 했고 지금은 지주회사로 갔죠. 저랑 삼성증권에 같이 있었었어요. 상품 개발자예요. 금융상품 개발자로. 금융상품 개발자로 스카웃해서 왔는데 자기 꿈을 펴지 못했죠. 삼성은 여러 가지로 뭐 그룹 전체 뭐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뭐 같이 술도 먹고 근데 사람이 아니 뭐 굉장히 엄청난 사람을 스카우트해 왔다 그러는데 삼성에서는 기도 한번 못 피고 있다가 간뒀죠. 간두고 메리츠 증권으로 가서 자기 길을 피면서 확 성공을 시켜갖고 메리츠 증권이 아주 뭐 인류 증권회사가 됐죠. 삼성증권을 초월하는 그런 게 됐죠. 이 사람들이 다 상품 디자이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획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 파이코인의 지금 이 때문에 바뀐 거는 이런 뭐 아주 초특급 기획자들은 아닐지라도 아무튼 뭐 A급 뭐 그런 사람들, B급 이런 사람들을 여태까지의 개발자들은 제가 보기에 A급도 없었고 B급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개발자들을 막 스카우트하는 거죠. 돈으로 보상이 가능한 시절이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전형적인 그 성공할 수 있는 모델로 간다라는 거죠. 조금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삼성도 후쿠다 고문이라는 사람을 이건희 회장이 이 사람이 얘기한 것 같고 삼성이 확 바뀐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내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인류 기업이 되기 위한 그 디자인을 다시 했죠. 이 사람이 다시 했죠. 이때 나왔던 얘기가 이 이후에 나왔던 얘기가 천재 한 명이 10만 명 벽에 슬린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바둑 두시는 분들이 얘기 많이 하는데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뭐 아시아에서는 1, 2등을 다투고 전 세계에서도 1, 2등을 다투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저 나라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일본이 잘 나갈 때는 일본이 바둑 강국이죠. 중국이 잘 나갈 때는 중국이 바둑 강국이죠. 한국이 잘 나갈 때는 한국이 바둑 강국이죠. 중국이 바둑 잘 두는 것 같지만 A급과 특급은 있지만 초특급은 전부 한국에서 나오죠.
초특급은 한국에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일단 중국은 뭐 쪽수가 많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초특급이 나오는 거죠. 그 얘기한 거죠. 여기서도 뭐 사람이 개발자들이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거기서 초특급이 나오는 거죠. 닭이 1,000마리면 봉황이 1마리라는 이렇게 이제 사람 낚시에 들어간 거죠. 사람 낚시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저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는 코인 가격이 올랐다라는 분석은 아직은 못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코인 가격이 내리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격을 보게 되면 뭐 지금 시각이 이제 1,000원, 1,070원, 뭐 1,100원 며칠째 이렇게 원화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한번 탁 걷어 올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옆으로 횡보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 가격에서 어설프게 저기 펌핑하는 사람도 없고 덤핑하는 사람도 없죠. 밑으로 확 끄잡아 내리는 세력도 없고 위로 확 끄잡아 올리는 세력도 없죠. 왜냐? 이런 거는 장기적인 거거든요. 서서 걷어 모으는 거죠. 서서 걷어 모으는 거죠. 지금 그런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형상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4시간짜리로 확 걷어 올렸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거래가 유지가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도 없고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사람도 없고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들한테 공포를 주어서 걷어 올리겠는 세력도 지금은 이거 잘못 밑으로 집어던지게 되면 다른 매집 세력한테 물량만 뺏기겠구나. 그래서 팔자가 없죠. 아주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다른 거 견해가는 어떤가? 파이코인 가격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암호화폐 파이코인이 뭐 얼마 올랐다. 뭐 체인링크 통합을 한다. 인공위성 연결성 도입으로 가격 반등 신호가 나왔다. 시세 중요한 변환점 일부 채굴자 회의감 한 달 뭐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이 제가 토요일 날 그 파이오니어님들 저기 용쿠 컴퓨터에 가서 파이오니어님들을 좀 몇 분 만나 뵀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뭐 제가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 파이코인 상장하기 전에 막 100불 간다, 뭐 10불 간다, 30불 간다, 막 이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반성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 근데 저 사실 반성 안 해요. 반성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그 어른에게 나중에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맞아요. 그거 주범 중에 저도 하나인데요. 저는 정말 최소한 10불은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1불 갈 줄 알았다, 2불 간다, 3불 간다, 저 채굴 안 했습니다. 6년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10불은 가서 뭐 담배값 2갑 정도 나오고 30불도 가고 길게 기다리면 100불도 가고 라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했지. 유튜브도 하고 뭐도 하고 했지. 저요 1불 2불 요즘 가격 같았으면 안 했어요. 아 돌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데다 신경 쓰느니 딴 거 해서 돈 벌지 않았습니다. 전 그래서 다른 분들 포기 안 하게 막 어거지로 그냥 멱살 캐리 해갖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어른도 세상 많이 살아보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시니까
좀 있으시는 분이니까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우소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상장하기 하루 이틀 전에 막 3천 원에도 사시고 막 사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 있는 안 입는 밍크 코트 같은 것도 좀 팔고 안 치는 골프채 같은 것도 좀 팔고 돈 되는 물건을 좀 정리해서 파이코인을 장외 매수를 하셨나 봐요. 상장하기 전에.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하시길래 아이고 그렇지. 그거는 이제 제가 뭐 그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저는 장외에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뭐 그 커피도사님 통해서도 살려면 살 수 있었고 뭐 또 다른 분 통해서도 살려면 살 수 있었는데 뭐 코어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파이코인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얘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일하는 법도 몰랐고 돈 버는 법도 몰랐고 근데 얘네는 화폐혁명을 하겠다 그러면 화폐혁명을 하는 법 일하는 순서를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젊은 사람들인데 내가 젊었을 때 못했던 거를 참 하는구나. 야,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조직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뽑아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전 정말 뭐 이 파이코인 이거 제 각국의 법정 화폐에 이은 제2의 화폐로 한국의 원화에 이은 제2의 원화로 달러에 이은 제2의 그 나라 법정화폐의 법정화폐와 동등한 것을 하는 전 세계 공용의 화폐가 될 거라고요. 그게 이 사람들 화폐혁명이라고요. 달러를 대체한다라든지 원화를 대체한다라든지 그런 생각 이 사람들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웹 2.0이죠. 이 사람들은 웹 3.0 하는 거예요. 법정화폐와 화폐의 이중구조를 통한 암호화폐와 생태계화. 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를 몰랐다. 왜? 이게 우리가 사실은 뭐 공부한다. 뭐 돈을 번다. 우리 다 뭐 공부하고 지금도 영상 통해서 공부하지만 공부 왜 한 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왜 선생님들이 왜 공부 왜 시켰냐? 좋은 학교 보내려고? 예, 그런 양아치 같은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근데 진짜 교육자는 변화, 세상은 변하는데 그 변화를 쫓아갈 수 있게 하려고. 모르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뭐가 변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암호화폐를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가 하버드 대학교 나왔건 옥스포드 대학교 나왔건 노벨상을 받았건 이게 세상이 변하면은 세상이 변화를 하면 그 변화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컴맹에 가깝고 기계치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 다닐 때 뭐 수학도 잘 못했고 그랬는데 무슨 비트코인은 무슨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이 안 됐는데 변화는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는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 변화에 어떻게 나를 적용시켜서 나도 그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서 가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공부의 목적이었는데 그런 거를 하다 보면 돈 버는 법이 바뀌면 어떨 때는 노가다로 벌고 어떨 때는 기술로 벌고 어떨 때는 지식으로 벌고 어떨 때는 돈으로 돈을 버는데 지금은 변화하는 흐름으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변화하는 흐름을 이렇게 자세히 참 파이코인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못했죠. 변화를 공부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파이코인을 하면서 지금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를 모르죠. 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탈 줄 알으면 판이 보이고 채굴을 하건 리퍼럴을 하건 노드를 하건 더 사건 뭐 정말 안 쓰는 물건 팔아갖고 정말 골프채 팔아갖고 뭐를 사건 뭐 저도 그분들처럼 안 쓰는 물건 팔 수 있는 거 좀 팔아가지고 파이코인이나 살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어차피 뭐 나 죽으면 애들이 다 갖다 버릴 건데 그런 거. 야, 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참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신문만 이런 거 보면 모르죠. 이게 신문에 봐서 여기도 보면 뭐 최근에 뭐 위성 모드 도입해서 KYC 간소화했다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위성 모드 도입은 또 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위성 모드 도입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서도 이제 채굴할 수 있다. 이건 뭐 다 우리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KYC가 5분 내로 되고 내용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위성 모드 도입으로 채굴 및 거래 접근성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인터넷 없어도 이렇게 왜 우크라이나 소련이 다 파괴해도 스페이스 X 띄워갖고 다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파이코인 채굴한다. KYC 프로세스가 간소화돼서 이제 5분 내로 할 수 있도록 뭐 했나 봐요. 이것도 됐다. 실물 경제에서 사용 사례가 증가한다. 한국과 미국 일부 기업에서 실질 결제 수단도 채택한다. 또 기술적 분석과 시장 기대감이 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를 차근차근 하는데 지금은 뭐 기아자동차나 후쿠다 고문이나 뭐 이런 저 최임은 대표나 뭐 이런 사람 이런 특급 초특급을 스카우트하는 게 아니라 아 닭이 1000마리면 뭐 꿩이 10마리인데 이러면서 지금 개발자들을 스카우트하는 거라. 정말 이 사람들 일 잘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기획자들과 CEO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돈은 시간이 벌어주고 돈은 이 사람들이 벌어주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